안녕하세요. 준비됐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그 제가 아까 들어봤는데 녹음을 했던 1부를 들어봤는데 볼륨이 약간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조금만 더 높이는 걸로. 근데 이제 마스터 볼륨을 조금 더 높이게 되면 마이크 볼륨을 또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바들 때려잡듯이 소음을 때려잡는 거는 영원한 어떤 숙제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뉴스는요. 뭐 보셨던 분들은 계실 겁니다. 7월 초쯤에 나왔던 기사인데 한국이 미국에 이제 로비를 하고 있는데 로비 자금을 지출한 규모가 세계 1위였다라고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모르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꽤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을 구워 삼기 위해서 저렇게 로비를 많이 하냐, 이래서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고 야 한국 완전 바보네, 미국의 로비 회사들만 먹여 살려주고 있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내용을 보시죠. 김창준이라고 유명한 미국의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까지는 아닌데 뭐 하원 의원 되셔가지고 오랫동안 삼선하시고 유명한 분이신데, 물론 이제 박지원 씨도 졸라게 욕하고 다니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국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미 로비가 예전보다 강화된 줄은 알았지만 지출 규모가 세계 1위라는 데는 깜짝 놀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4년 동안 1억 달러 가까운 돈을,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1000억 원 넘게 썼는 거죠. 로비에. 한국 정부가 로비 자금으로 썼지만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대미 로비 효과는 거의 전무한 게 사실이다. 미국 내 정치 로비 자금을 추적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정부의 대미 로비 지출액이 100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다. 민간 부문을 포함하면 세계 1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게 일본 같은 경우도 티내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겉으로 드러난 건 이제 이 정도니까 한국이 지금 엄청 쓴 게 되는데, 일본이 많이 쓰고 한국이 두 번째로 쓴 게 되는데, 사실 티 안 나게 쓴 것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미국 로비에 쓴 돈은 국민 세금으로 한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은 그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로비에 어떤 용도로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떳떳하다면 정부도 대미 로비 자금 사용 내역을 내놔야 된다. 과연 어떤 데 돈을 썼을까요? 자, 추측해 볼까요? 문정인 외교특보, 이 양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만나고 다니고 커피 사 먹고 밥 사 먹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정인 씨는 무보수로 다니셨거든요. 특보자, 외교특보인데 월급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활동비는 과연 누가 대줬을까요? 이 자금이라고 보여집니다. 로비 자금 명목으로 들어갔겠죠. 한마디로 큰 고객이 된 한국 정부의 특수로 인해서 미국 로펌과 로비 회사들은 신나하고 있다. 신고된 자금 외에 비밀리에 현금으로 쓴 금액도 상당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 국민들이 세금인 이 로비 자금을 정부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고 효과는 어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큰 사안이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지를 가지고 집중 추적해서 꼭 공개하길 바란다. 사실 어떤 용도로 썼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집행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돈을 쓴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제대로 썼는지 엉뚱한 데 쓰여진 건 아닌지는 사실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낭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얼마 줬다 이걸 공개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 돈 받은 사람이 또 삐지니까. 근데 적어도 이 정도 세계 1, 2위 수준으로 돈을 썼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꼬라지 보면 성과가 안 보인다는 거죠. 보통 이제 로비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헛돈 썼다라는 건데요. 한국 정부의 로비 자금 투입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이제 하원 의원, 연방 의원을 3선 내리 하신 분의 말에 따르면
존 볼턴의 최근 회고록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 회고록 내용은 상당 부분 진실로 보이는데 그 정신분열적인 생각,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표현에서 보듯이 한국 정부는 미국 조야에서 존중받지 못했다. 헛돈만 썼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wasting money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로비 회사에 로비를 거의 일임하는 듯 한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십니다. 로비도 전문가들의 영역이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내 경험을 얘기하겠다. 다이아몬드바 시장 시절에 그 인근의 다른 4개 시와 연합해서 워싱턴 DC 소재 로비 회사와 계약을 맺어 매주 연방의회 내부 동향과 입법 동향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첩보를 의회 동향, 첩보, 소문 같은 거를 이제 제공받고, 워싱턴 방문할 때 연방 의원들과의 면담 일정 등을 잡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처럼 로비 회사에 맡기는 것은 로비 활동에서 기본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로비 회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중앙 정계의 동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보고를 해줍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요즘 환경 쪽으로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고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환경이나 교육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쪽 관련해서 미리 뭐 입법을 하고 싶어 하거나 어떤 정책 지원금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식의 자문이라든지, 또는 미국 에너지부가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을 갖다가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미리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많은 지원금이 갈 수 있으니까 좀 낫지 않겠냐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정보를 미리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건 사실 로비의 기본입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런 업무를 받은 회사의 기본이고, 국내에서도 소위 이걸 이제 법률 자문이라는 형태로 그 자문 로펌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부동산 전문 로펌에 한 달에 한 10만원 내지 한 달에 한 30만원 주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자문을 받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그 로펌에 물어볼 수도 있고 자문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방에 조그만 시장들이 어떤 인맥이 없잖아요. 아무리 시장이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시장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직접 그 국회의원들이나 연방의회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언제 점심이나 한 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이 병신아 이럽니다. 저 누구야? 못 믿죠. 사기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 회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비 회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연방의회 의원이 자기 일정 맞춰가지고 그러면 어떤 주제로 얘기할 건지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뭘 원하니까 그러면 이 의원이 원하는 거, 야 앞으로 내가 재산하고 싶은데 도움 좀 주라 라는 식의 미리 그 아젠다를 세팅해가지고 만날 수가 있잖아요. 두 번 만날까 한 번 만나면 되는 거고, 서로 의심 안 하고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로비 회사가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적인 문화죠. 사실 많은 로펌에서 소송 대행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소위 그 인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연락하고 로비하고, 이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한국은 이게 좀 아니다 라는 거죠. 한국의 국익이 반영되는 로비스트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세련되고 고급된 로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는 로비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뇌물이나 주고받고 뭐 브로커 뭐 이렇게 연결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미 로비를 고도화, 선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5년이나 10년에서 20년 후를 내다보고 한국 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한국의 국익을 대변하고 반영하는 한국을 전담하는 로비스트들을 꾸준히 양성해야 된다. 꼭 연방의원이나 행정부 고위직 출신일 필요도 없다. 미국 입법부, 행정부 사정에 밝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로비스트로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위 말해서 미국 정계나 사교계에 좀 유명인을 만들어가지고 또는 그 사람들을 좀 한국에 친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해주라는 거죠. 로비 회사에만 맡겼다가는 우리의 대미 로비 역량이 축적되지 않고 언제든 워싱턴 조야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연방 의원 시절에 기억에 남는 외국 로비 사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로비 사례가 뭐가 있냐? 일본 얘기를 꺼냅니다. 일본의 로비였다. 일본은 매년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모아 친선 골프 행사를 벌인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 나서지 않고 로비 회사들이 주최하는
간접 방식이었다. 일본 대사는 수시로 의원들을 대사관저로 초청해 리셉션과 식사 등을 했는데 아무런 요구나 부탁이 없었다. 친분과 인맥을 평소 쌓은 것이다. 그리고 일본 로비스터들이 가장 부지런했다. 이들은 수시로 의원실을 찾아와서 도와줄 게 없는지를 묻고 자기들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을 알려주거나 부탁도 했다. 일본의 세련된 고급 로비를 배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이 터졌을 때 와서 매달리거나 부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소문나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이 터졌든 안 터졌든 미리미리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미리미리 대접도 해주고 행사도 베풀고 계속 소위 말해서 스킨십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만약에 한미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그런데 미국은 5조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1조밖에 못 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서 미국 쪽에 좀 잘 알거나 유력한 정치인들 찾아가가지고 한국 편 좀 들어달라고 막 구워 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 그 미국 의원이 한국 편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정치인이 한국 편을 의회에서 지금 한국 입장을 대변해 준다 칩시다. 야, 한국한테도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한국 이슈,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미국에서도 관심사일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와가지고 한국 편 들어주자고 의원이 얘기를 하면 야, 저 새끼 저 한국에서 돈 받았네? 이런 소문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왜 도와주려는 사람은 부끄럽게 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나서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쭉 가서 부탁하고 또 잘 보여주고 선물도 주고 친분한 관계를 맺어 놓으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그냥 한국 쪽에서 그 의원한테 요즘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아 그냥 전화 드려봤어요. 그냥 에이 뭐 얘도 잘 있습니다. 예 이러고 전화 끊어도 이 의원이 알아서 아 쟤들이 좀 도와달라는 얘기구나 생각하고 해줍니다. 또 그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김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바이든이 나이가 지금 너무 많다. 트럼프보다 4살이나 더 많은데 그런 애를 믿느니 차라리 약간 그래도 정력적인 양반을 믿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김창준 의원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말씀 하셨고요. 두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 평양 월롤이라는 곳에 핵무기 시설이 있다라는 외신이 있었습니다. 외신에서 이제 평양에 가까운 월롤이라는 곳에 핵무기를 직접 개발 생산하고 관리하는 곳이 있다. 또 보관하는 시설이 있다라는 식의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조용히 있는데 남한이 아니다. 그런 시설 아니다. 라는 식으로 갑자기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뜬금없이 남한이 왜 저러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7월 9일날 나온 보도고요. 그 군과 정보당국은 9일 북한 제가 왜 이렇게 더듬거리냐면 제 눈앞에 지금 도시락이 있습니다. GS25에서 판매하는 기사님도 반한 돼지불백 도시락이 있는데요. 그 나중에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밥을 아직 못 먹어가지고 좀 이걸 먹으면서 방송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냄새가 올라와서 한 입 먹고 싶긴 한데 이걸 먹으면서 방송을 하는 도대체 먹방 방송을 해볼까 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쩝쩝거린다고 하는데 뭘 먹으면서 방송을 하게 되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걸 곱게 볼까 이것도 지금 좀 그래서
특히 이제 소리만 듣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또 이게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아, 맛있네. 어. 제가 보기에요. 도시락은 GS25 도시락이 최고입니다. 아무튼.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군과 정보당국은 9일 북한 평양시 만경대 구역 월로리 일대에서 핵시설이 가동 중인 정황이 포착되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당국의 한 소식통은 미국 CNN이 보도한 평양 월로리 일대는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 CNN은 이렇게 이 시설이다라고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군과 국정원은 외신이 지목한 시설은 북한의 핵개발 활동과는 북한의 핵개발 활동과 관련해 중요한 곳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밝혔다는 거죠. 또 다른 소식통은 월로리 지역에는 핵 관련 지원 의심 시설로 추정되어 온 곳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지원 활동을 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한미가 면밀히 주시하고는 있다라고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미국 방송이 보도한 위성 사진을 보면 월로리 인근에 용악산 생수 공장이 표시되어 있는데 생수 공장 인근에 핵탄두 개발 시설이 있다는 것이 상식에 맞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생수 공장 인근에 핵 관련 시설이 있으면 안 됩니까? 지금 대전에 생수 공장이 몇 개인데 대전에 원자력 연구소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대전 지역 전체가 다 우라늄 광맥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생수 뽑다가 지금 나중에 문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핵 개발 시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생수 공장을 옆에 세워놓을 수는 있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한국 정부가 갑자기.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문흥식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가 민간 연구단체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고요. 핵 관련 시설이라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주시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희가 대북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또 말을 돌렸습니다. 앞서 미국 CNN은 8일 평양시 만경대 구역 월로리 일대에서 핵시설이 가동 중이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입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포착한 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사진을 분석한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월로리 지역을 매우 오랫동안 관찰했고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계속 개발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북한의 위협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이제 뭐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센터들이 다 이제 CIA 외주를 받거나 그쪽에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CNN이 이걸 왜 보도를 했을까? 아마 미국의 정보당국이나 미국의 군당국이 이런 보도를 좀 해달라고 이제 요청했을 수도 있죠. 또는 눈치를 챘거나 이게 일종의 다른 이면이 있는 건데 그냥 뜬금없이 이 보도가 갑자기 왜 나왔고 또 뜬금없이 북한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남한은 또 이걸 왜 부인하고 있느냐. 거기 북한 핵시설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 방송에 북한을 폭격하는 게 곧 다가왔다고. 이 평양 인근에 평양 30km 지역에 있는 월러리 핵시설 이게 미국의 목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래전부터 주시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고 미국이 그 배후에 있는 이상 한국 입장에서는 6.25 기념식 날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폭격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외세 침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미군 전력이 충분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핵시설을 제한적으로 폭격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들어가서 뭐 제압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 당국이나 한국의 군 당국이 미리 나서서 미국 들으라고 하는 거죠. 야 그거 핵시설 아닌데 거기 폭격할 생각하지 마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뉴스도 기자 인터뷰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요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하면 군이나 국정원에서는 사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인터뷰를.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와서 지들이 먼저 북한 두둔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핵시설 아니라는 식으로. 특히나 군 관계자가 거기 생수 공장이 있는데 무슨 핵시설이 있겠냐는 식으로 이제 오버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군이나 국정원이나 하여튼 한국 정부가 뭔가 좀 마음이 급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시키고 싶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북한 폭격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짧게 방송을 앞으로 자주 올리겠습니다. 일단 20분 딱 됐으니까 2분은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도시락을 먹고 3부 간단하게 녹화를 한 다음에 약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